그래서 이 영상을 이제 보시고 네. 일반 뭐 소상공인이나 네. 자영업자분들이 나도 이제 중국의 어떤 뭐 도매상을 만난다든지 아니면 중국에 한번 뭐 진출해보고 싶다라든지 할 때 중국 공장을 또 나도 한번 찾아보고 싶다 이렇게 생각만 하고 실패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너무 많죠. 네, 이게 그렇게 어려울까요 이게? 저는 방법이 없나요? 저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봅니다. 불가능하다. 예, 거의 불가능하다고 봅니다. 예. 윤 대표님도 제가 얼마 전에 유럽 다녀오신 걸로 알고 있어요. 예. 근데 윤 대표님이 그래도 어느 정도 지금 MD의 경험도 있으시고 사회생활 경험도 있으시고 유럽에 대해서 지인도 있으셨다고 했잖아요. 네. 그러니까 유럽에 대한 그 약간 거리감은 없잖아요. 이 계속 들으시니까. 근데 저는 만약 유럽을 가서 뭘 바이어를 만나거나 제 생각도 못해요. 진짜로. 그리고 공장을 어떻게 가서 만나주겠어요, 사실. 네. 제가 뭘 팔지도 못하고 있는데. 그래서 저도 이 중간에 도와주신 분들도 많이 있지만 제가 그분하고 거의 6, 7년 동안 신뢰관계가 안 깨졌어요. 그래서 그분이 저한테 중국을 몇 번 가자 그러는데 저 똑같이 거기 가서 뭐해요? 그냥 한국에서 물건을 잡아야지 이랬어요. 근데 매번 그 말씀 하셨어요. 근데 장 대표님 중국 갔다 오실 생각이 많이 달라질 거라서 안 가도 돼요 뭐 그런데 했는데 제가 알리바바도 제가 3년 동안 했거든요. 알리바바에 300만 원씩 내고 하는 거. 근데 공장을 컨택하기가 그렇게 어려워요. 다 브로커예요. 그렇죠. 그래서 공장 소상공인은 그냥 불가능하다라고 예. 저는 생각합니다. 예. 그러니까 기존의 어떤 브로커들, 예. 그들만의 어떤 진입 장벽이 있기 때문에 개인이 직접 하기가 전 불가능하다고 봅니다. 예. 네. 그러니까 저는 아까도 방금 말씀드린 30년 동안 가발도 하시고 저것도 그 자전거도 하신 분들이 중국을 못 가셨다고 제가 사실은 살짝 그 얘기를 했지만 저는 그분 마음들도 이해해요. 자기가 중국을 가서 공장을 못 뚫는데 뭐하러 동해상 편하게 해주는데 이 화를 돋구느냐 이거죠. 근데 사실은 하셔야 되는 거죠. 네, 중장기적으로 보면 무조건 하셔야 되죠. 이게 제가 볼 때는 이렇게 구조가 된 것 같아요. 일단은 일반 자영업자들이 중국에 가기가 굉장히 어렵고 비자도 받는 게 부담스럽죠. 비자도 부담스럽고 해서 일단은 여자분 같은 경우에는 일단 위험하고 무섭고 하니까 일단 납치될까봐 그러니까 100명이 있다면 일단 50명이 탈락. 근데 사업가분 중에 여자분들의 비율이 또 작은 것도 장점이에요. 예, 맞아요. 그리고 언어도 안 되잖아요. 예. 그래서 50에서 또 80% 탈락. 그렇죠. 그래서 100명 중에 50%는 일단 여성분이 위험해가지고 탈락. 나머지 50명 중에 언어. 왜냐면 뭐 영어랑 뭐 일본어를 많이 우리 중국어는 별로 이제 또 예전에 많이 했다가 지금 이제 안 하잖아요. 제가 이거를 어디서 깨달았냐면은 EBS 제가 공부하고 있거든요. EBS에 중국 컨텐츠 그렇게 없어요. 요즘에 없어요. 진짜 없어요. 그리고 유럽 컨텐츠는 다 죽었어요. 일본어, 영어, 일본어, 중국어예요. 중국어 근데 언제 방송한 줄 아세요? 새벽 5시 20분. 이거 들으라는 거예요, 말라는 거예요. 제가 처음에는 유료 라디오를 안 들었어요. 근데 5시 20분에 도저히 못 듣겠는 거예요. 그래서 진짜 하지 말라는 거구나. 그래서 뭐 언어가 안 되니까 또 탈락. 80% 탈락. 그리고 나머지 이제 한두 명 남는데 한두 명 중에 한번 갔다가 뭐 어리버리되거나 좀 그러면 또 동생이 많거나 다시는 안 가게. 눈탱이도 많이 맞아요. 사실은 제조사라고 중국 이번에 다녀오셨잖아요. 제가 그때도 살짝 말씀드렸는데 공장 라인은 내 것처럼 해요. 근데 브로커들이 가능성이 있어요. 그렇죠. 그걸 어떻게 파악하냐면은 저도 들은 거예요. 중국 많이 갔다 오신 분한테 그 유명 그 국내 다이소 업체 제공업체한테 가서 직원들이랑 얘기를 한마디도 안 하면 자기 공장이 아니에요. 그렇죠. 남의 공장인데 이름만 빌려준 거예요. 그 사진도 못 찍혀요. 근데 가서 직원들하고 얘기하고 사진 찍고 그 자기 그 증명서가 있대요. 그거를 봐야지 이 사람 공장이구나. 그렇죠. 그러니까 이 김 사장, 이 사장이 단 공장에 있는 거예요. 이 공장 비워주면 돼요, 하루만. 그렇죠. 돈 주고. 네네네네. 얼마든지. 그러니까 저 진짜 상상도 못했거든요. 제가 이걸 어떻게 알았냐면은 어떤 케이블을 납품하는 데인데 제가 이 공장을 갔다 왔거든요. 근데 사장이 이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. 이 사람은 저 사람이래요. 근데 저는 이 사람인데 해서 결국엔 진짜 사장이 이 사람인 거예요. 둘 다 사장이 아니었던 거예요. 예. 그러니까 하여튼 뭐 중국에 이런 뭐 아시는 뭐 지인이라든지 중국 전문가가 없으면 개인이 가게 되면 뭐 이런
눈탱이도 얼마든지, 왜냐면 일반은 회사도 속일 수 무조건, 있거든요. 무조건. 회사도 가가지고 우리 내부의 보안 때문에 사진 찍으면 안 된다. 그리고 직원분들은 미친 듯이 일만 해야 되기 때문에 말 시키지 마라. 네. 이거 뭐 얼마든지 진짜 이런 건 액션이 가능하거든요. 그렇죠. 그리고 사실 어렵잖아요. 남의 공장 가서 말 걸기도 어렵잖아요. 그렇죠. 뭐 공장 문 앞에서 뭐 사진 찍고 뭐 이게 단데 그렇죠. 그런 자기 건지 아는데, 그렇죠. 예, 그래서 하여튼 이런 굉장한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진짜 개인이 이 다이다이로, 어떻게 보면 다이다이로 하기가 굉장히 좀 불가능한 그런 영역인 것 같습니다. 저도 정말 그렇게 생각하고, 그래서 이제 중국이라는 시장 자체를 조사할 생각도 못했는데 예, 정말 좋은 기회로 이제 많이 갔다 오게 된 거죠. 그렇죠. 그래서 뭐 장 대표님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 지금 이제 중국 통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데 하도 많이 가셔가지고, 니하오. 네. 예, 그래서 이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도 이제 같이 이 장 대표님이랑 같이 믿고 같이 어떻게 보면 중국 한중 합작 법인에 조인해가지고 이제 같이 할 수 있는 거 어떻게 운이 좋은 거죠.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없으면은 진짜 제가 아무리 뭐 유통망이 있어도 네. 뚫기가 굉장히 진짜 힘들지 않을까. 네. 네, 그런 사업 리스크가 좀 있습니다. 맞습니다. 그래서 단편적인 예로 한국에서 가장 큰 소매점이 있잖아요. D로 시작하는. 예. 그 업체도 중국 공장이랑 컨택을 잘 안 해요. 중간에 브로커들이랑 컨택하지. 예. 그럼 공장을 가볼 생각도 못 하는 거죠. 그렇죠. 네, 이제 많이 바뀐다고 하는데 예. 그런 큰 업체도 그런데 소매상들은 소매상들 보통 하는 게 거죠. 1688, 예. 테무, 알리바바에서 OEM 박아서 물건 예. 떼오는 건데 공장에서 그걸 하고 있겠냐고요. 그렇죠. 다 브로커들이 도와주고 예. 브로커들한테 끝나지. 공장 간다 그러면 오지 말라고 그러고. 예. 그리고 요즘에는 그 유튜브에도 보면 도매국, 예, 그걸로 또 많이 하시더라고요. 네. 도매국 거기에서도 싸게. 근데 저희처럼 어떻게 보면 좀 뭐 법인으로 해가지고 직접 공장을 컨택해서, 예를 들어서 공장을 보유하고 있다. 그러면 이제 저희는 이제 생산자 측면에서 봤을 때는 굉장한 여기에 좀 파워가 있다고 이제 보는 거죠. 도매국 말씀하셔서 저도 도매국 많이 들어가거든요. 예. 싼 것도 있고 비싼 것도 있고 그러잖아요. 근데 도매국은 워낙 좋은 시스템인데 도매국의 가장 큰 문제는 소매 유통상 입장에서는 예. 공급의 불안정성이에요. 제가 이 도매상한테 500원을 받았어요. 예. 근데 내일은 1,000원이래요. 저는 마케팅 다 해놓고 그렇죠. 그렇게 도와들었죠. 핸들이 안 네, 돼. 네. 그리고 갑자기 없어져요. 그렇죠. 그럼 대체제를 못 찾아요. 그리고 만약 CS로 환불해달라고 그래요. 근데 이 업체는 그걸 내가 왜 해주라고 하는 순간, 그렇죠. 그러니까 이게 연속성이 안 되더라고요. 도매국. 네. 그래서 전 도매국이 너무 싸고 너무 좋잖아요. 예. 왜 이게 일반화가 안 될까? 왜 많은 사람들이 도매국 이용하면 되지 공장을 찾을까라고 생각했는데 최종 목적은 그게 아닐까. 그렇죠. 네. 그래서 이제 여기 장 대표님이 계속 몇 년 동안 노력해가지고 중국에 굉장히 좋은 그런 공장을 네. 섭외를 했고, 그 사장님이랑 이제 같이 하게 됐는데,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굉장히 이제 운이 좀 좋은 케이스고, 하여튼 이렇게 하지 않는 이상 어떻게 보면 뭐 도매국이라든지 네. 중간 업체를 끼고 있으면 자기가 아무리 마케팅자로 뭘 하더라도 네. 굉장히 한마디로 휘둘려요 이게. 맞습니다. 네, 예를 들어서 뭐 유가가 지금 뭐 1,000원인데 내일은 뭐 1,500원 한다. 근데 이 유가가 없으면 공장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1,500원 낼 수밖에 없어요. 그렇죠, 그렇죠, 예. 그렇죠. 이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갑 같은 완전 을인데 이렇게 되는 건데, 이 시장도 이제 비슷합니다. 이렇게. 맞습니다, 맞습니다. 굉장히 휘둘릴 수밖에 없어요. 그렇죠. 이게. 예. 그래서 앞으로 이제 중장기적으로 좀 비즈니스를 좀 크게 하신다 하시는 분들은 저희처럼 이런 중국에 굉장히 좋은 이런 공장을 같이 운영하는 게 앞으로 좀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비즈니스를 하는데 그런 리스크를 조금 없앨 수 있는 그런 방법인 것 같습니다. 네. 그리고 저는 또 그 마지막으로 마지막 맞나요? 예. 네,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중국 비즈니스에 저도 올인하진 않습니다 지금. 예, 그러니까 지금 대표님도 제가 계속 말씀을 좀 드렸던 게 중국 비즈니스 같이 하시는 건 너무 감사한데 올인하시면은 위험할 수 있다. 왜냐면 저희도 열심히 하고 중국도 열심히 해서 좋은 제품이 나왔는데 항상 중국 비즈니스가 터지잖아요. 사드, 네. 그다음에 출입 금지, 네. 그리고 반일 간정, 반중 간정. 예. 이 순간 그냥 끝나버리더라고요. 그렇죠. 그래서 그렇게 망하신 분 제가 많이 봤어요. 음. 그래서 중국 비즈니스는 올인하시지 마시되 사업 그 어떤 포트폴리오에서 한 40% 30% 왔다 갔다 하시면서 어떤 시드머니 모으시고 그 다음에 그 여러 그 공장을 컨택하기 위한 기준점으로 삼으시면 너무 좋은데 여기에 120% 300% 넣었다가 멈춰버리는 순간 정말 큰일 난다.
네, 굉장히 좀 중요한 얘기를 해주셨네요.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올인하는 순간 네. 대외적인 그런 변수, 대외적인 리스크가 맞아요. 너무 커요. 너무 그러니까 커요. 내가 비즈니스 아무리 잘해도 국가와 네. 국가대, 그리고 또 뭐 중국, 대만 이런 좀 이슈도 있고. 맞아요. 네,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는 우리가 컨트롤이 안 되잖아요. 저희가 많이 봤잖아요. 노노재팬 예, 받고 뭐 미국은 사실 그런 이슈는 없었고 예, 중국은 항상 사드 때문에 그러니까요. 여행도 못 가고 예, 여행 못 가면 그냥 다 끊기는 거예요. 그렇죠. 택배가 안 옵니다. 예. 그래서 이런 대외적인 이런 취약한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방금 중요한 말씀해 예, 주셨는데 진짜 전 경험상 네. 말씀드렸습니다. 열심히는 하되 예. 올인은 하지 마라. 예, 그러니까 한국 비즈니스도 꼭 가져가시라는 거죠. 그렇죠. 여러 개를. 예. 근데 지금 여러 가지 가고 계시기 때문에 네. 제가 그래서 같이 하자고 말씀드린 거지. 그렇죠. 아무것도 안 하고 계시는데 나 중국에 정말 잘 될 것 같아. 이러셔서 하신 분들은 아, 정말 어려워집니다. 예. 예. 그리고 전 추천도 안 드리고요. 네. 저도 한국 비즈니스가 있기 때문에 중국 비즈니스를 하는 거고요. 네, 굉장히 좀 예. 좋은 그런 조언인 것 같습니다. 네. 네, 그러면 오늘 장 대표님 네. 모시고 중국 전문가, 네. 유통 전문가 장 대표님 모시고 네, 여러 가지 좀 얘기 나누면 다음에 또 저희 또 뭐 캄보디아랑 예. 일본이랑 중국도 출장이 있기 때문에 갔다 와서 네. 또 더 좋은 내용으로 업로딩하도록 하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